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들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뭐니 머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에 합의했는데 9배 가까운 액수를 부른 것입니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에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찬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그들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뒤 그는 그들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재차 4만 명으로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다. 당신들은 당신들 군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군인 4만 명이 거기 있다. 당신들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아니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연간 50억 달러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20억 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20억 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자랑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괜찮다. 완전히 이해한다. 20억 달러로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다음에 나는 50억 달러로 만들려고 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된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논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 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약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넘는 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 주장은 과장을 넘어 왜곡에 가까운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자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도된 과장의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 세금으로 군인들을 위험한 곳에 파견해 부유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짐 슈터 CNN 기자가 2020년 발간한 미치광이 이론에 따르면 한국이 비용을 대지 않을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언제부터 주한미군이 철수론으로 활용되어 온 것일까요? 미국은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철수론을 활용해 한국과 협상할 때 큰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철수론이란 실제 철수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 철수하겠다는 암시나 엄포, 협박과 같은 언설입니다.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완전 철수부터 2005년 1만 명 감축까지 6회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고 최근에는 28,500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축이나 철수는 철저히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동맹국인 한국과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탈냉전기의 주한미군에 큰 변화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화하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도 질적으로 변함에 따라 한국 주도의 한국 방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는 바로 그때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철수론을 활용하지는 않았겠지만 한국은 미군 철수보다는 돈 주면서 붙잡아두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1991년 첫 해 분담금 1073억 원은 이제 그 12배로 뛰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또 10배의 금액을 받아낼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한미 동맹이라는 종교의 주문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교수는 국력에 기초한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존감이 살아있고 대외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외교관과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들이 존재하며 한반도 핵 문제도 이미 실패한 군사적 억제보다 정치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론을 오히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활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활용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결심조차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성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철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결심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대내외 입장 발표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리만 서늘하게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이 그동안 한국의 안보에 기여했다. 한미 동맹은 호혜적인 관계였다. 미국의 국익과 결정을 동맹국으로서 존중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군사동맹이 변화하더라도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등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주문에 홀려 한미 현안 협상에서 과도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제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대내외 조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북한과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없이는 아무것도 옳지 않기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들은 안심시키고 설득해 지지를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트럼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당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캡합 과잉 아닌가 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며 사실상 감축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은 사설연구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방위비에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하며 만지작거릴 카드에 대한 선빵을 날리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세게 나오자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 비밀리에 한국이 필요한 것을 물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허풍을 떨며 자신의 치적으로 20억 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했지만 한국도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한다면 떠날 테면 떠나라라고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고 남아있는 병력들에 대한 주둔비 활용을 한국은 꺼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재반 무상 지원, 토지 무상 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컴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70억 달러, 약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도입 비용만 244억 달러, 27.6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들의 주둔비 10조 원을 받아내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